안녕하세요. ETS 공식 카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문법 구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현재 토익 만점 90회 강사 김대중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사 쪽 문제 올려드린 거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대부분의 부사 자리 문제의 경우에 사실은 바로 1초 만에 끝낼 수 있는 공짜 문제들도 좀 있고요. 일부는 조금 주의를 요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올려드린 문제 10개도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 답이 나오는 1초짜리 문제들이고, 일부 몇 개 조금 까다로운 자리들이 있는데 뭐 그 문제들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자, 항상 문제 유형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보기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 뭐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기를 좀 구분해드리면 A에 realist란 명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형태의 realistic이 있고, 자, 그 다음에 C는 형용사 뒤에 li 붙었으니까 부사가 되겠죠. 부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realism이란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면 지금 명사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하나니까 크게 세 가지 품사. 따라서 일단은 빈칸을 가서 앞뒤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갈 품사를 고르는 전형적인 구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구조 문제 유형. 자, 앞에서 중요한 거 눈에 팍 들어와야 될 거는 앞에 조동사 can이 있다는 거, 그럼 뒤에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not을 포함해서 빈칸 두 개 다 필요 없는 자리인데, 무슨 not은 대표적인 부사가 되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거, 자, 수식할 수 있는 거, 조동사 can을 수식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을 수식하는, 바로 끝내버려야 되는 1초짜리 부사 문제가 됐습니다. 자, 동사는 부사가 수식하죠. 그래서 답은 we cannot realistically expect,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기대를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빈칸 나와 있다, 부사가 들어갈 자리다. 꼭 정리해 주시고 바로 답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으면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 자, 뭐 A, B, C, D 구분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뭐 ing 형태 동명사는 현재분사가 나와 있고, 자, 빈칸을 가면 바로 앞에 비동사 나와 있죠.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뒤에 어딘가에 주격보 역할하는 애가 나와야 되는데, 빈칸 다음을 보시면 과거분사 형태가 나왔네요. 그럼 과거분사 보역을 할 수 있죠. 그럼 이미 문장에 주격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빈칸은 필요 없는 자리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간 수식어가 할 수 있는 건 뒤에 있는 과거분사 수식입니다. 다시 한번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그래서 답은 C의 favorably가 되겠네요. 자, 이것도 또 하나의 1초짜리 공짜 문제입니다. 바로 다 고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유형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 첫 번째 점수 기본으로 먹고 두 번째 시간까지 벌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토익 RC는 문제풀이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문제풀이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점수와 시간 두 가지를 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자, 보기 뭐 여러 가지 품사 나와 있죠. 자, 빈칸을 갑니다. 요거는 약간 문법적인 지식이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앞에 as가 있고 뒤에 as가 있다. 파스 사실 표현인데요. 중요한 거는 원급 비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가능한 어떻게라는 뜻인데, 첫 번째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셔야 될 거, 문법 수업을 통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비교 대상이 되는 품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부사 두 개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지금 원급 비교 형태니까 들어가는 형용사 부사는 깨끗한 원형 형태가 돼야 됩니다. 뭐 비교급, 최상급 ER이나 EST, 뭐나 모스트 붙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보기 중에서 가능한 거는 A의 prim이란 형용사와 그 다음에 C의 prompt라는 부사가 답이 될 수 있겠는데, 자, 이제 어떻게 답을 골라야 되냐? 이건 문장 구조를 분석해 가지고 도대체 뭐가 필요한 자리인지 이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A의 형용사가 답이 될 경우에는 뭐 두 가지 가능하겠죠.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보호, 그럼 앞에 뭐 2형식 동사나 5형식 동사 인식하고 주격보나 목적격보 자리다. 그럼 그때는 형용사가 답일 거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명사 수식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promptly 경우에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부사가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명사 수식이 아닌 나머지 수식어 자리다, 필요 없는 자리다. 그럼 당연히 부사가 답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요, 비동사 다음에 주격보로 과거분사가 이미 나와 있네요. 그럼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뒤에서 앞에 있는 과거분사 수식하는, 또는 뭐 여러분이 뭐 수동 태 동사로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상관없이 수식할 수 있는 부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A의 prim이 아니고 C의 promptly라는, 즉시 바로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필요하면 여러분이 문법적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비교 대상이 되는 품사는 형용사, 뭐 경우에 따라서 분사도 가능하고 부사밖에 없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번 들어갑니다.
자, 4번은 지금 형용사 커런의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이 나와서 마치 형용사 원급이니 비교급이니 최상급이니 비교를 물어보는 문제 같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유일하게 D만 뻘쭘하게 혼자 부사가 하나 나와 있네요. 부사. 그 다음에 형용사 원급, 비교급, 최상급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유도를 갖다가 지금 ABC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넘어갈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은 게 빈칸 바로 앞에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인 비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전치사고 나와 있고, 보통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덩어리로 수식어를 그냥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빈칸에 주격보 역할 하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형용사가 답이 되는 게 맞죠.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급이냐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 구분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상당히 주의를 위한 문제입니다. 상당한 난이도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형용사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이 문장의 주어가 the terms and conditions인데 이게 보통 계약 같은 거 조건 의미합니다. 조건들이 현재다 이런 말은 없죠. 그 다음에 뒤에 under consideration 고려 중, 이상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좀 따져보시면요, 자, 그 계약의 조건들이 현재 고려 중이다. 그래서 고려 중이라 뜻입니다. under consideration. 그래서 빈칸 사실 필요 없는, 자, 뒤에 있는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갈 자리였습니다. 이게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자주 나오진 않지만 약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실 거는 비동사 뒤에는 자주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덩어리 전치사구가 주격보로 쓰일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동사 뒤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사가 들어 current가 들어서, 자, 고려 중이다. under consideratio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안타깝지만 ABC 형용사가 아니고 답은 D에 currently란 부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currently란 부사는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어입니다. 1년에 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어이라는 거, 빈출어의. 그래서 currently, 자, 자체로도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5번 들어갑니다. 자, 5번 뭐 품사 자리 문제입니다. 자, 문장 제일 앞에 빈칸 나왔다. 사실은 바로 끝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문장이 시작되는데, 빈칸은 들어가서 뒤에 나오는 문장을 통째로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뭐 아주 전형적인 부사 자리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주시고,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B가 되겠죠.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문제 유형이, 여기는 구조 문제인데 보통 부사 4개 깔아놓고, 부사 역할하는 4개 깔아놓고 파6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부사가 4개 깔려있으면 어휘 문제인데, 중요한 점은 뒤에 이어지는 문장만을 해석해서는 절대로 답을 고를 수가 없고요. 보통 앞에 나와 있는 문장까지 해석해서 뒤에 문장 해석해서 가장 부드럽게 이어주신 걸 부사를 골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까지 꼭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문두 부사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두 부사 문제는 파6 거의 매달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 빈칸 앞에 나와 있는 문장 해석하고 빈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2개의 문장을 해석해서 2문장을 가장 부드럽게 이어주는 부사를 골라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앞에 문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구조 문제 맞죠? 바로 갑시다. 아이고, 이건 공짜네요. 앞에 has가 나와 있고 뒤에 recalled가 났으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현재 완료 시제 동사 형태입니다. 사실 현재를 써야 필요한 건 없죠. 그럼 들어갈 거는 뒤에 있는 과거분사 주어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부사가 되겠죠. 참고로 이것도 은근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완료 시제에 사이가 찢어져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부사가 들어간다는 거. 또 하나의 1초짜리 공짜 문제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부사자리 문제. 꼭 기억해 주시고 남은 바로 다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 자, ABCD 얘기 안 할 거고요. 자, 문장의 제일 마지막 자리고요. 자, 앞쪽을 보니까 투부정사 to distribut인데, 그 다음에 목적으로 copyrighted software programs of files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거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실 거는 형용사가 혼자서 명사 수식할 때는 뒤로 갈 가능성은 되게 낮습니다. 보통 뒤로 이렇게 빠질 경우에는 G 뒤에 자기를 또 수식하는 애가 덩어리로 뭐 전치사 같은 게 따라올 때 이때 뒤로 빠지고, 지금 자리 자체가 마지막 자리니까 더 이상 뒤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혼자서, 지금 이것처럼 혼자서 명사 수식할 때는 대세는 앞쪽입니다.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시면 과거분사가 지금 뒤에 있는 software programs of files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형에서 제껴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자, 조금 보기가 어려운 자리인데, 저기 멀리 앞에 있는 distribut이라는 타동사였던 놈을 수식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냐? 기억하셔야 될 거 밑에 정리해놨는데,
부사가 타동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할 경우에는 일단 목적어들이 밀리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떠서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상당히 까다로운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타동사가 문장에 들어가면 꼭 필요한 건 목적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먼저 오고 부사는 언제나 없어도 되는 수식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 목적어 자리를 길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서 살짝 부사 들어갈 자리 만들어 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목적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수식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도적인 문제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니까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D의 electronical입니다. 직역하면 좀 이상하고요. 인터넷으로겠죠. 인터넷으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자리입니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후치 수식할 때 목적어 들이밀려서 거리가 꽤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주의하자, 주의하자, 주의하자. 다음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쉬운 단어 나와 있고요. 여러 개 분사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갑시다. 자, 빈칸 앞에는 John Manning이라는 주어가 나와 있고 그 바로 뒤에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자리네요. 그러면 만약에 빈칸에 들어가는 애가 앞에 있는 주어 수식하면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가 될 거고요. 뒤에 있는 동사 수식이 되면 부사가 되겠죠. 근데 바로 앞 문제에서 설명드렸는데 형용사가 혼자서 명사 수식할 때는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고요. 앞쪽에 가서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형용사는 과감하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결국은 뒤에 있는 동사 수식하는 부사 finally가 답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은근히 좋아하는 자리 유형인데요. 이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뒤에 있는 동사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갈 자리다. 이것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9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9번. 자, 똑같은 단어 여러가지 형태 전형적인 구조 문제다. 자, 전치사 오브 뒤에 10%가 10%가 나와 있는데 여기 필요 없는 자리다.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수식어로서 뒤에 있는 숫자 10을 수식해야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할 점 10은 열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 명사로 인식하기 쉬운데 보통 이 숫자는요 문장에 들어가서 혼자보다는 뒤에 단위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단위 명사 앞에 나옵니다. 10%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보통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숫자는 기본적으로 부사가 수식한다는 거. 그래서 답은 nearly 10%이 되면 거의 10%가 되겠죠. 그리고 이 숫자 부사 자리는 사실은 토익이 무지무지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 부사들 많이 있는데 이거는 기회가 한번 되면 쫙 정리해 드릴게요. 동의어로 하나 드리면 almost가 있겠죠. almost 10%. 자, nearly 대신에 almost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포인트. 숫자는 부사가 수식한다. 기억합시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ABCD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여러 개 분사. 자, 빈칸을 가겠습니다. 뒤에는 전치사 구가 나와 있는 것 같고 앞에는 all new orders인데 보니까 투부정사인데 리포시 타동사라 뒤에 목적을 받고 있네요. 그러면 이미 필요 없는 자리죠. 뒤에 있는 전치사구도 필요 없고요. 자, 그럼 뭘 수식하냐? 이거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죠. 혼자서 수식할 때는 뒤에 따라오면 또 모르겠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뉴욕에 있는 본사로 직접적인 새로운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목적을 건너뛰어서 앞에 있는 타동사였던 투부정사 to report에 report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새 주문들을 갖다가 본사로 직접, 뉴욕에 있는 본사로 직접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답은 부사 directly가 되고, 앞에 currently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어이라고 하는데 디렉틀리도 이것도 1년에 한번 꼭 나옵니다. 직접 바로라는 뜻으로 자주 쓰인다는 거. 이것도 자체 어휘 자체가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부사 문제 정리해드렸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혹시나 자, 제가 해설한 내용이 조금 이해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번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